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5월 초 친구들과 영산강 하구 라이딩을 하면서 촬영한 풍경과 함께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랜만에 북리뷰를 하게 됐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여유있게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채널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도 예전만큼의 열정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냥 제가 예전보다 게을러진 탓이겠죠. 아무튼 요즘에는 막연히 아까운 제 삶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책을 보내줄 테니 북 리뷰를 부탁하는 출판사로부터의 이메일을 받고 숙제는 언제나 제때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과거 모범생이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주중 주말에 틈틈이 시간을 들여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이스터저 편안함의 습격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대사회의 과도한 편안함이 오히려 인간의 성장과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것이 삶의 의미와 성장을 촉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저자는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동료들과 알래스카에서 술록 사냥을 했던 과정을 기술하면서 중간중간 책의 주제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저자 역시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자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있죠. 저자인 마이클 이스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굶주림, 맹수들과 추위와 싸우며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시간을 보냅니다. 더 매운 버전인가요? 요한 하리가 인터넷을 통한 문명과의 접촉만 벗어난 채 의식주를 온전히 해결한 반면 이 책의 저자는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때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날 것으로 먹을 때 소화가 어렵고 세균과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에 익혀 먹는 방법을 알아내었고 우리 조상들은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온돌 난방을 개발했죠. 1970년 4월 11일 발사된 아폴로 13호는 발사 후 45시간 지난 뒤 우주선의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산소 부족도 문제지만 산소 탱크 폭발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어 질식 위기에 처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의 이산화탄소 제거 시스템까지 고장나서 어떻게 해서든 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폴로 13호의 우주인들은 나사의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우주선 내의 우유상자, 플라스틱백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산화탄소 필터를 만들어내었으며 지구로의 귀환까지 안전한 대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산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면 수면 모드로 산소 소비를 줄였고 물을 산소로 변화시키는 장치를 구현해서 제한된 산소 환경에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해결은 고통과 어려운 환경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자는 현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나의 발전에 더욱 뒷받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도시에 사는 경우 집 앞 몇백 미터? 아니 불과 몇십 미터만 걸어가도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언제나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심심할 땐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죠.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 24시간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 지내는 주말 생각만 해도 불안하시죠? 등산할 때 일정 구간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면 살짝 불안해지기도 하고 장거리 비행기 탑승을 할 때 주변과 고립된 상태를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돈을 내면 비행 중에도 인터넷을 쓰게 해주어 추가 수입을 올립니다. 컴포트존은 개인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고인물이란 유행어를 아시죠? 한 분야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경의의 의미를 담아 부르기도 하지만 오래되어 활력이 없고 정체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컴포트존에서는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에 마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결국 저마다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정신적, 신체적 퇴보를 초래하게 된다고 책의 저자인 마이클 이스터는 경고합니다. 저자 역시 편하게 도시에서 인터뷰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컴포트존에서 벗어나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으니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릴 때는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불안, 흥분된 감정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유튜브 보다가 잠이 드는 어른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별로 기억에 남겨야 할 만큼 새로운 순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길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컴포트 존을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너무 당연하지도 너무 불가능하지도 않게 목표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50대 50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50대 50의 가능성이라면 꼭 해야 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의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올라가고 유지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retire란 용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은퇴로 그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동차나 자전거의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는 의미로 기존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 내가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고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단조롭고 따분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슬슬 되는 것 같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로 단순한 쾌락에만 몰두하며 만족하는 삶보다 고통스럽더라도 더 높은 지적인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주제를 내세우는 책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주제를 알면서도 여전히 실천을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멋진 삶을 살라고 다그칩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도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